여러분,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야, 진짜 많아요. 다른 어떤 때보다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요, 위원회가 593개예요. 593개.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위원회가 많다 해도 416개까지 올라간 게 전부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573개로 최대로 갔다가 이거 확 줄였습니다. 505개로.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554개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59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리는 거죠. 위원회가 많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정책의 책임을 위원회에다가 떠넘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본인이 잘못 안 했다, 위원회의 어떤 합의된 의결이었다, 이런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요. 예민한 정책 같은 경우는요, 다 위원회로 떠밀어 버립니다. 위원회로. 그러니까 위원회도 예민한 정책은요, 의사결정을 못하고 계속 경론만 벌이다가 밀려나고 그 실질적으로요, 위원회 역할을 아예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여기 같은 경우는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동조하고 있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로 원전 운영 허가를 지연하고 있어요. 원전 운영 허가를. 이거 웃긴 거예요. 작년에 12번 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신한울 1호기 원전 운영 허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한울 1호기를 원전 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원회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정부가 안 되는 것을, 예민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위원회를 통해 정치를. 마치 위원회가 전부이냐.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야, 이거 진짜 웃기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위원회의 위원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친여인사예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게 거수기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위원회에 물어봤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들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 위원회 꼼수가 얼마나 큰가요? 여기다가 두 번째, 돈도 엄청 많이 먹어요. 돈도. 혈세가 나가는 거죠. 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것은요,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 기여한 사람들만 위원회 위원으로 그렇게 발탁되기가 쉽습니다. 교수든 아니면 정당인이든,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이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결국 돈 챙겨준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밖에. 결국은 혈세 먹는 거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혈세 먹는 거수기. 위원회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거는요, 진짜 심각한 것은 이게 위원회가 회의도 안 연다는 거예요. 회의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거기다 주고 서면으로 전부 돌아가면서요, 서면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혈세 주고 이거 참 답답하죠.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593개 위원회 중에요. 회의를 한 번도 안 연다든가 쉽게 말하면 식물위원회죠. 혹은 한 번을 열었다든가 1년 동안에 작년 1년 동안에 12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없애야 되는 거. 게다가 2번에서 4번까지 회의를 연 곳까지 합치면 226개. 그럼 몇 개예요? 347개가 1년에 4번 회의도 안 연다는 거잖아요. 5회 이상이 246개. 그러면 위원회 싹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금만 계속 나가잖아요. 세금만 계속. 이게 여러분 어쩌면 정부의 거수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원회당 평균 예산이 5,430만 원이에요. 위원회당 평균 예산이. 게다가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그리고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거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2017년에 출범할 때는 화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라질 위원회로 아예 찍혀버렸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어느 정권마다 위원회를 가지고 정권 홍보를 한다든가 혹은 자리 챙겨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좀 심하다. 정책의 정당성을 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하고 그래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참 어쩌면 진짜 답답해요. 게다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나 위원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도 잘 안 됩니다. 투명하게 공개도 잘 안 돼요. 이게 사실 법률로 봐서는 반드시 회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법률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문재인 정부라 그런지 이런 회의 내용을 또 기록 안 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식물위원회 과감하게 없애야죠. 혈세가 저렇게 줄줄 새는데 권력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위원회를 사용한다는 건 어쩌면요. 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